안녕하십니까. 엘손건축사사무소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4년도 2회 대지 분석과 대지 주차 문제를 해설하면서 세 번째 강의, 해설 강의 세 번째 강의, 분석 조닝 기본 점수는 어디에 있는가? 도면 작성 기준에 있다. 라는 주제로 문제 해설과 함께 여러분들 수험에 도움이 되는 팁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4년 2회차 건축사 자격시험 도면 작성 기준을 보면요. 기준선이 나와 있어요. 무슨 기준선일까요, 이게? 이격거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격거리는 무엇일까요? 치수, 도로경계선,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 및 수목보호선 등을 표기하라. 자, 이것만 표기해도요. 35점 만점이었죠. 여기에 0.4, 40% 하면요. 40% 하면 14점이에요. 그러면 35점 만점에서 50% 하면 17점이잖아요. 그러면 14점 이상 받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50% 이상 득점되는 18점 이상 받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바로 도면 작성 기준 1번에 있다. 즉 기준선이란 가중평균 지표면에 의한 기준선, GL 기준선, 그 다음에 최고 높이 기준선,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이격거리라는 건 몇 메타 뛰어야 되느냐, 몇 메타 뛰었다, 이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락할 수 있어서 이거는 꼭 써줘야 된다. 즉 25m가 건물 높이잖아요. 거기서 1m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1조 2m 정리하면 12m 이격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위쪽에서 4m 도로 경계선에서 12m 이격한 곳에 층이 형성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 경계선은 아시겠지만 4m 도로가 있고요. 밑에 2m 도로가 있고 6m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도로 경계선이 형성되고 여기서 가각이 형성되고 가각이 형성돼서 최종적으로 도로 경계선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건축선은 여기서 얼마 띱니까? 1m, 여기서 얼마 띱니까? 2.5m, 여기서 1m,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즉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뭐가 건축선이 형성이 되고요. 즉 인접대지 경계선 및 수목보호선을 표기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답안 작성 용지를 봤더니 여기서 이 정도 선밖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도 표현하고 여기도 표현하고 이 위에 선도 표현하고 이런 거 표현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목보호선도 표기하라는 뜻이에요. 자, 요것만 해도 몇 점을 주겠다? 18점 또는 14점 정도는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즉 분석 조닝의 기본 점수는 도면 작성 기준에 1번에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본 점수 도면 작성 기준에 있다. 즉 도면 작성 기준을 확인하면 내가 분석 조닝에서 정확하게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되고요. 즉 이 정도 점수만 받아도요. 뭐 예를 들어서 20점만 받았다. 그럼 배치해서 40점만 받아도 1교시는 합격이 되는 거예요. 1교시 합격을 위한 필수 방법, 분석 조닝의 기본 점수를 확실하게 받자. 아시겠죠? 내가 왜 분석 조닝에서 기본 점수가 안 나오느냐?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걸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준선을 표시를 안 했거나 또는 이격거리를 표시를 안 했거나 치수를 안 적었거나 도로 경계선이 명확치 않거나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을 그리지 않았거나 수목보호선을 표기를 안 했다면 아예 몇 점이야? 15점, 18점, 14점 이하의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형태가 맞고 모양이 맞고 그랬다 할지라도 문제 조건에서 도면 작성 기준에서 말한 그 조건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기본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표시 안 했으니까 나는 기본 점수를 주지 않았다 라고 해버리면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적인 점수의 채점 기준이 어디에 있다?
도면 작성 기준에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도면 작성 기준 2024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 대지 분석의 도면 작성 기준 1번을 보았고요. 다음 2번을 보시면요. 2번에서 건폐일 용적률 및 면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버림하여, 즉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려라 하는 거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써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자, 표기한다. 그러면 시험에서 올림, 반올림, 버림 다 나올 수 있겠죠. 즉 실수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고득점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즉 앞에서 기본 점수를 맞았다면 나는 고득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도면 작성 기준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만약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쓰면 나는 당신을 기본 점수는 주겠지만 고득점으로 점수는 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배치도. 배치도에는 주차계획과 1층 최상층의 건축 영역을 표시하고 중복된 층은 보기를 참조하여, 보기 한번 볼까요? 네, 짝수층 빗금치게 되어 있네요. 봤고요. 자, 보기를 참조하여 그 최상층만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최상층만 표시한다. 즉 배치도에 만약에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 나와 있으면 점수 안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채점 기준에서 1, 2, 3층이 써져 있으면 채점 안 하겠다. 4층부터 써라라는 뜻이에요. 반면을 그려보면 왜 4층부터 써라는지 알 수 있죠. 즉 3번 항목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당신은 60% 이상의 득점을 주겠다 안 주겠다. 40점 만점에 60%면 24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를 도면 작성 기준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35점 만점에 60%면 21점이거든요. 즉 21점을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즉 1층에서 2층, 1층에서 4층, 1층, 2층, 3층 이거 명기한 사람들은 다 빼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렸고요. 단면도에는 보기를 참조하여, 보기 한번 다시 보고 왔어요. 네, 짝수층 빗금치게 돼 있다는 거 한번 봤네요. 그렇죠? 자, 보기를 참조하여 제시된 AA-단면, AA-단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현황도에서 AA-단면 확인했어요.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AA 단면의 최대 건축가하는 규모를 표시한다. 어디에? 단면도에. 즉 단면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한 각 층의 바닥, 기준 레벨, 바닥 및 기준 레벨. 기준 레벨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와 그 다음에 플러스 28m 이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 및 기준 레벨, 그 다음에 정북 1조 사선 제한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최고 높이 플러스 28m 이거 말하는 거죠. 이게 기준선이에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 요거 진짜 요거에서 기본 점수 한 10점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약 한 17점 맞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10점 맞았다. 그럼 벌써 27점 득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면 작성 기준에 써져 있는 말들은 다 기본 점수고 배점 항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왜 미리 구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건축물의 높이 및 층고가 아래와 같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왜 미리 산출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지붕층 이렇게 다 6층까지, 그러니까 5층, 6층, 지붕층까지 해서 미리 레벨들을 다 써놨을까요? 기본 점수 맞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도면 작성 기준에 기본 점수 맞기 위해서 이렇게 레벨들을 다 써놓은 거다. 즉 단면도에서 기준 레벨과 각층 바닥 레벨을 정확하게만 써도 10점 이상 준다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확실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놔야 되겠죠. 설계 조건이 나오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미리 계산해 둘 것. 미리 계산한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산한다. 25-1은 나누기 2는 12m 이격이다. 알겠죠? 이거 명심하셔서 확인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1조 사선에서 1.5 이격하는 건 10m 선에서 이격하죠. 즉 4m 도로 경계선이 있고 내 땅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4m 도로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냐 여기서 올라가냐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서 올라가면 이쪽에서 올라가는데 얼마 떨어져서 여기서 1.5 떨어져서 높이 10m 그리고 그 다음에 사선을 그려야 정확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단위는 메다, 평방메타, 퍼센트 나와 있고요. 축척은 200분의 1 나와 있네요. 축척 다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 번 봤지만 배점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도면표기 홀수층은 1, 2, 3, 1, 3, 5층은 백색, 짝수층, 2, 4층은 빗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6층은요? 6층은 2, 4, 6층은 이렇게 빗금으로 쳐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단면 그려보면요. 실제로 6층, 5층, 4층 이하는 반드시 가버리거든요. 그럼 위에서 보이는 건 6, 5, 4밖에 안 보여요. 빗금은 6층 빗금 치고요. 4층 빗금 치면요. 5층만 빗금 안 치네요. 즉 4층, 6층은 빗금 치고요. 5층은 빗금 안 치네요. 알겠죠? 즉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단면에서는 전층이 다 표현되지만 1층부터 6층까지 배치도에서는 4, 5, 6층만 표현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네요. 자, 유의사항 다시 한번 확인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황도 한번 볼까요? 현황도 보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현황도를 이용한 프로세스는 실제로 축척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든데 기본적으로 답안 작성 용지에 트레이싱지를 깔고 여러분들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기법은 다음 강좌 도면 작성, 분석 조닝 답안 작성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네 번째 강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현황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몇 가지만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현황도가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일단 단면 방향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2m 가각전제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m 나오네요. 자,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11m라는 거, 2m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했더니 16m가 나온다는 거, 이것들이 뭡니까? 주차구역을 위한 숫자가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5m 가서 6m 가면 11m네? 5m 가서 6m 가서 5m 가면 16m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미리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대지 현황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상으로요. 분석전인 기본 점수는 도면 작성 기준에 있다 라는 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좌 현황도를 이용한 답안 작성 방법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엘송 건축사 사무소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